안녕하세요, 퉁퉁코딩입니다. 식당 예약, 쇼핑 결제, 출입 등록, 심지어 명함까지 QR코드는 스캔 한 번으로 간편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에서 사용성 향상을 위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QR코드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QR코드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고 직접 QR코드를 만들어보고 그 원리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중국입니다. 주차해둔 차 앞유리에 주차 위반 고지서가 끼워져 있습니다. 당황한 차주는 QR코드를 스캔했지만 곧 악성 앱 설치를 유도당하거나 금융 정보가 도용됩니다. 이곳은 마드리드입니다. 한 시민이 공유 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해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이 QR코드는 범죄자가 몰래 붙여둔 가짜 QR코드였습니다. 결제 금액은 사기범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고도화된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공격자는 믿을만한 회사나 기관을 사칭해 이메일과 PDF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 안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정보는 범죄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QR코드와 민감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사기 수법인 피싱을 결합한 큐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QR코드가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안 기능이 없는 기본 QR코드가 가장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죠. QR코드의 탄생 배경을 알면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40년대 미국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당시 계산대 직원들은 모든 상품 가격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초험 같은 직업병에 시달렸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코드가 등장했습니다. 바코드는 검정색과 흰색 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합니다. 적외선 센서를 바코드에 비추면 반사된 빛의 양을 계산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하지만 바코드는 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최대 20자 정도의 영어, 숫자만 저장 가능했고 한자나 일본어 같은 복잡한 언어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일본 덴소 웨이브사의 개발자 하라 마사히로가 바코드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지만 바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원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QR코드는 가로와 세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약 7,000 문자를 저장할 수 있었죠. 하라 마사히로는 기술의 가치는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때 빛난다며 QR코드를 무료로 공개하고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QR코드는 공공의 기술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QR은 퀵 리스폰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정보를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QR코드는 보안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후 보안을 강화한 QR코드도 등장했지만 이러한 QR코드는 특허 비용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QR코드가 우리 생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QR코드를 만들어보며 QR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네이버가 무료로 제공하는 QR 생성 사이트입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디자인 툴을 사용해 손쉽게 원하는 링크를 포함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쉽습니다. 제가 생성한 퉁퉁코딩 영상들의 링크가 담겨있는 QR코드들입니다. 스캔하면 즉시 유튜브 영상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만드는 데는 대략 2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QR코드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QR코드는 어떻게 인식될까요? 먼저 QR코드는 여러 개의 작은 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셀은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QR코드는 검정색과 흰색 셀의 대비를 광학 센서를 통해 읽어 이를 디지털 데이터인 0과 1로 변환합니다. 또한 한 셀의 일정 비율 이상이 검정색이면 되기 때문에 셀을 원형이나 다른 모양으로 변경해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QR코드와 배경이 서로 명도 차이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경은 흰색으로 설정됩니다. QR코드 주변에는 일정한 단색 배경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콰이엇 존이라고 부릅니다. 콰이엇 존은 스캐너가 QR코드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역으로 이 구역 외부에는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QR코드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먼저 QR코드의 세 모서리에 동일한 패턴의 블록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위치 탐지 패턴이라고 하며 QR코드를 어느 방향에서 스캔하더라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치 탐지 패턴의 검정색과 흰색 셀의 비율은 1대 1대 3대 1대 1로 자연에서 흔하지 않은 비율을 사용하여 다른 그림과 혼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렬 패턴은 QR코드의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패턴으로 QR코드가 약간 왜곡되거나 구부러져도 데이터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정렬을 고정합니다. 인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도 오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해야 할 정보가 많아질수록 QR코드가 복잡해지며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정렬 패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QR코드의 수평 및 수직 중에 교대로 배열된 검정색과 흰색 셀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타이밍 패턴이라고 하며 각 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QR코드는 다양한 버전과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전과 포맷은 QR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고 저장 용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영역 이외의 영역 중 약 절반이 정보 저장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오류 정정을 위한 추가 정보를 포함합니다. QR코드에는 오류 정정 부호 기술이 적용되어 QR코드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가려져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R코드 중앙에 로고를 삽입해도 오류 정정 기술 덕분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5자리의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앞에 3자리는 원래 정보이고 뒤에 2자리는 추가 정보입니다. 네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의 합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숫자의 합입니다. 이 값이 맞지 않는다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비교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더 발전된 QR코드는 이보다 더 많은 패턴이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지만 기본 구조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QR코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려할 것들을 기획자와 고객의 입장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입니다. 원격 로그인을 위한 QR코드는 일회용 인증키를 사용하고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벤트나 티켓용 QR코드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즉시 폐기해 악용을 방지합니다. QR코드 생성 시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생성된 위치와 스캔 위치가 일치할 때만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IP 정보나 위치 검증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바로 URL로 연결하지 않고 OTP나 생체 인증 같은 추가 인증 절차를 추가합니다. 가이드 페이지와 URL 프리뷰 기능도 제공해 사용자가 연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암호화된 QR코드를 사용해 서비스 제공 앱을 통해서만 해독되도록 설정하고 일반 브라우저에서는 동작을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QR코드를 스캔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해당 QR코드가 공식 출처에서 제공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공장소나 이메일에 포함된 QR코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한 후 나타내는 URL이 HTTPS로 시작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메인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URL은 열지 말고 종료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비밀번호, 금융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QR코드에서 스캔 후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앱인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QR코드의 원리와 다양한 패턴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QR코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